오늘 행사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열 동아시아 연구원장님께서 개회사를 전해주실 텐데요.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아시아 연구원장 손열입니다. 제3회 EAI MBI 외교전략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귀중한 파트너 기관입니다. MBN의 이동원 대표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주신 외교부의 제1차관이신 조현동 차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기관이고 국회가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여기에 나와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 특히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정진석 대표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한국 측의 한일의원연맹의 간사장이신 윤호중 대표님, 그리고 일본 측은 일본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다케다 료타 의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AI 측으로는 하영선 이사장님 와주셨고요. 또 항상 저희 연구원을 도와주시는 김세연 의원님, 이원덕 이승주 교수님, 그리고 아직 그 현장에는 안 오셨습니다만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MBN과 EAI의 여러 그 실무 관계자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타이틀은 한일 신시대를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는 이게 그 구시대인가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역사 문제로 양국이 감정적 대립의 야기되고 이것이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그 저해해온 그런 시대가 우리가 구시대라고 만약에 부를 수 있다면은 그 구시대에는 사실은 그 갈등 이면에는 역사 문제라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역사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나 혹은 역사 인식에 대한 성찰적 평가에 기반한 다툼이었느냐라기보다는 양국 간의 민족주의 혹은 그 민족적 자긍심의 그런 그 충돌이라는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구시대를 넘기 위해서 그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특히 그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그 현안을 해결하고자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역사 현안, 현금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고 과거를 직시한다고 해서 과연 바로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문제가 아닌 그 다른 안보, 경제, 기술, 환경, 기후 변화 이런 데에서 협력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미래지향적 협력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를 내다보고 그 도전과 그 과제들을 기회를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미래지향적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8년입니다. 그 이명박 정부와 후쿠다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당시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데 합의를 하였고 연구팀이 출범을 한 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그 계시는 몇몇 분들께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 한일 신시대를 연다고 할 때 가장 큰 고려 사항은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중국이 부상이 초래하는 그 거대하고 다양한 변화에 한일 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11년, 12년에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고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쥐소미아 그 합의의 무산,
한일 통화 수화가 해소되고 하는 역사, 안보, 경제 3면에서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구시대가 전면적으로 열렸고 저희 신시대 공동 연구의 노력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2022년 한일 양국은 신시대를 개막을 해야 된다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당면한 도전 과제는 당장으로는 징용 문제와 현금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미래 도전 과제를 한일이 마주하는, 그것을 식별하고 한일이 함께 준비를 해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연구원과 MBN은 그 한일 양국이 미래에 마주할 세 가지 큰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의 논의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첫째는 미중 전략 경쟁과 대립 속에서 그 경쟁이 초래하는 변화들을 한일이 어떻게 공동 대응하고, 그리고 미중이 냉전적 대결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 속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그것을 바꾸는데 한일 양국이 지혜와 외교력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재세계화의 문제입니다. 그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그에 대한 반기로 세계화가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미래를 보면은 그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을 고역하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레질리언트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구촌 공동의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 코로나 감염병 위기, 에너지 식량 위기들, 이런 인류 공동의 위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으나 주요 강대국들은 내향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경향으로 국제 협력에 주저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일 양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그 한일 양국의 최고 정치 리더를 모시고 현재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한일 관계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제2세션은 미래 도전에 대해서 양국이 신시대 개막을 위해서 어떻게 지적 노력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의 심포지움이 단순히 한일 관계의 회복, 복원이 아니라 한일 신시대를 여는 그런 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제 대회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열 연구원장님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오늘 심포지엄의 의미를 아울러서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저희 MBN의 이동원 대표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MBN의 대표 이동원입니다. 제가 딱 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임에도 이렇게 많이 이번 심포지움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고, 그동안 또 많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현동 차관님, 그리고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또 당의 중책 맡고 계시면서도 계속 아이디어를 주셨던 우리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 맡으시면서 또 김석기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 여기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은 올해 주제로 한일 관계라는 주제를 놓고 오래전에 이 주제는 세팅을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한일 관계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일본 쪽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본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아무래도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이신 우리 윤호중 의원님, 그리고 한일 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 격인 일한 의원연맹의 간사장이신 다케다 료타 의원님이 또 역사적인 오늘 토론을 해주십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또 두 나라가 손을 잡고 함께 대처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이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초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 심포지움을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동아시아 연구원의 우리 손열 원장님, 하영선 이사장님,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N의 이동원 대표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축사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분 한 분 모시고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께서 축사를 전해 주실 텐데요.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침 일찍 뜻깊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오늘 뜻깊은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하영선 동아시아 연구원 EAI 이사장님과 손열 원장님, 또 이동원 MBN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한일 관계 현안과 해법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신 MBN의 정치부장님과 박대일 정치부장님이시죠. 한일 관계 미래 세션 사회를 맡아주신 하영선 이사장님, 그리고 토론에서 한일 미래에 대해 좋은 말씀을 주실 제 멋진 친구 다케다 료타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님과 윤호중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님, 또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얼굴인데 우리 김세현 전 의원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승주 동아시아 연구원 소장님, 이원덕 국민대 교수님, 후카과유기고 와사다대 교수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처럼 33개월 만에 한일 정상 단독 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제3회 MBN 동아시아 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한일 신시대를 향하여가 적절한 개최되어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양국 관계는 사실상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하나다 운항이 재개되고 있고 코로나 격리 조치가 면제되고 있고 또 비자 면제 조치도 완전히 복원되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 간을 잇는 길들이 하나씩 복원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대통령 특사로 정책협의단을 이끌고 4박 5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조야의 주요 인사 60여 명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면담 신청을 거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양국 간의 대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요즘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동북아 무대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패권 경쟁과 같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시야를 넓혀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치인들이 좁은 시각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한일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안보 협력이나 자유무역 질서 유지와 같이 한일 양국 모두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부터 단계적 협력을 이루어 나간다면 난제였던 과거사 문제 같은 쟁점 현안도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일위원연맹 회장으로서 의원 외교를 통해 한일 모두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확장되어서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이 감정적으로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오늘 행사의 주제처럼 한일 신시대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3회 MBN 동아시아 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외교부 차관 조현동입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동아시아 연구원 손열 원장님 그리고 이동원 MBN 대표이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한일위원연맹 정진석 회장님, 윤호중 간사장님 그리고 윤재옥 외통위원장님, 이재정 간사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멀리 일본에서 오신 다케다리 오타 의원님 환영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외교전략 심포지움은 매년 가장 시의적절한 외교안보 주제를 선정하고 또 풍부한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한일 신시대를 향하여입니다. 한일 신시대라는 표현은 약 10여 년 전에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영선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께서 같이 노력하셔서 연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찬 꿈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사 현안 등에 막혀서 고위급 셔틀 외교는 중단되었고 양국 관계는 실타래처럼 경색되었습니다. 거기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한일 우호의 든든한 토대였던 민간 교류마저 격감하였습니다. 교류의 감소는 또 불신을 낳았고 오랜 시간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은 편견의 프레임 속에서 쉽게 묻히곤 하였습니다.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외교장관의 양자 방문은 지난 7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무려 4년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정상 간 양자 방문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지인이 저에게 인기도 없고 부담스러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은 엄두도 내지 말라고 농담조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교란, 또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같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는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 특히 한일 양국이 손을 맞잡고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우리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그저 어렵고 또 인기 없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해 둔다면 결국 피해는 양국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출범과 함께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10년 전의 비전이었던
한일 신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고, 또 9월 유엔 총회 때 뉴욕에서는 첫 번째 회담도 성사가 되었습니다.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 양국 외교장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5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다양한 레벨에서의 외교 당국 간 소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서 모리 외무성 차관을 비롯한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현안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과거사 피해자분들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4차례 개최하였고, 또 피해자 소송 대리인들과도 비공식적인 소통을 가져왔습니다. 또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직접 찾아뵙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의 다가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청산 절차를 앞두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 생존 위안부 피해자 47분 중 35분이나 위로금을 수령하셨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과도하게 국내 정치화되어서 악순환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일 양국 관계는 이미 저변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개된 김포 하네다 하늘길은 이제 빈 좌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연일 만석이며, 이제는 무사증 왕래까지 가능해져서 학생, 기업인, 또 관광객, 한일 간 민간 교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2021년 BTS 앨범은 1984년 마이클 잭슨 이후에 해외 아티스트로서는 37년 만에 오리콘 연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K-팝은 물론 또 오징어 게임, K-드라마, K-뷰티, K-컨텐츠는 이미 일본에 상륙해서 우리만큼 친숙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내년은 한일 관계에 포괄적인 미래상을 제시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공동선언에서 김대중 오부치 두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하여 한일 관계의 신시대를 힘있게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외교전략 심포지움에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한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공무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재옥 의원입니다. 2022 MBN 동아시아 연구원 외교 전략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MBN의 이동원 대표님, 또 손열 동아시아 연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다케다리오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님, 또 윤호중 우리 측 간사장님, 축사를 하고 가신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님, 또 저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를
같이 함께하고 계신 이재정 우리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님, 또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에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쭉 교류의 폭도 넓어지고 우호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너무 관계가 악화되어서 정말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악이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안보 불안은 말할 것도 없이 양국은 지금 인구 경제 구조의 문제로 유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중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와 이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손열 원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전략 갈등, 또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고, 북한은 지금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미사일 도발을 등 연일 지금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상황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양국 관계의 개선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외교전략 심포지엄 개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사와 또 싱크탱크에서 먼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 사항이 조금은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국회 차원에서, 또 우리 조현동 차관님 오셨으니까 우리 외교부와 같이 정책이나 앞으로 우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참고할 여러 가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정말 훌륭한 분들이 토론과 패널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제안들이 있을 것으로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개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재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역시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축사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일정에 정말 국감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와주셨는데요. 그만큼 개최되는 의미에 다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회를 맞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고민하는 과정들을 우연찮게 이렇게 엿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오랜 시간 준비해 왔는지 감동스러웠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노력해 주신 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성함을 쫙 적어 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앞서서 반복해 주셔서 저는 그 감사의 마음에 함께 살포시 손을 얹고요. 대신 특히 먼 길 달려와 주신 다케다로타 우리 한일의원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은호중 간사장님과는 지난 제주 평화포럼에서도 함께 무대 위에서 공연을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마주하는 모습에서부터 희망과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람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감사의 한 분이 있는데요. 사사키 히데오 우리 다케다로타 간사장님을 도와서 멋진 의정활동, 의원 외교를 도와주고 계시는 정말 지안파의 멋진 정책보좌관이 계시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오늘의 자리에 또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민적 교류와 여러 가지 정서적 공감대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한센병 사건을 예를 들고 싶은데요. 일제 강점기 하에 소록도 강제 이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법을 마련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가족에게까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그 법 개정에는 일본의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초당적으로 애써주셨습니다. 그 덕에 올해는 가족 10분들에게 처음 보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일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한일 의원연맹 이 공동 주최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하무라 다케오 전 간사장님께서도 함께 참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결코 떨어지지 않은 이웃으로서의 그런 오랜간의 우리의 교분들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저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우리가 협력해온 여러 시간들을 폄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공통으로 서로가 공감하고 있었던 지점부터 출발하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지혜와 고견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데 죄송하게도 국회 상임위 일정,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자리를 먼저 비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말씀 주신 내용들 정말 국회가 담아 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이재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